물가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생양이 자꾸 줄어드는 거랑 폐경과의 연관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부쩍 생양이 줄어요. 생리 간격이 좀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기 폐경에 대한 걱정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일단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폐경을 예상하는 나이보다 폐경이 훨씬 일찍 되는 거를 조기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에 조기 폐경으로 진단을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폐경이 되는 나이는 언제쯤이냐 하면 50세 전후예요. 50세, 51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일찍 되시는 분도 있고 좀 늦게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도 정상적인 범위지만 조금 일찍 되시는 분들 경우 47세, 48세 이럴 때 되시고요. 길게 하시는 분들은 56세, 7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한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50세 전후가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다들 생리가 양이 주는 것도 맞고요. 생리 주기가 많이 달라져요. 생리 주기가 달라진다는 거는 원래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생리 주기가 뭐 밀린다든지 원래 주기보다 길어진다든지 짧아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폐경이 가까우면서 우리가 폐경 이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우면서 원래는 한 달 간격으로 따박따박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뭐 5일이 밀렸다가 10일이 밀렸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2달, 석 달 안 하다가 또 생리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리 주기가 달라지면서 폐경이 오고요. 어떤 분들은 생리를 하고 딱 끊어지고 다시는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호르몬 수치를 봐서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쯤에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생리가 딜레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50세 돼서 폐경이 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35인데 생양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요즘 35에 결혼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생양이 너무 줄어서 나 폐경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폐경이 돼버리면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생리양이 주는 게 비정상이냐 하면 그거는 비정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 시기가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호르몬의 분비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든 이제 정상적인 분들을 놓고 봤을 때 내가 5년 전보다 생량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다 조금씩 줄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전보다 생량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 이전보다 점점 많아져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많아지지는 않고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나이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적이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많아지는 경우는 뭐냐? 자궁 근종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자궁에 혹이 있으면서 그게 자꾸 자궁 내막을 자극을 한다든지 자궁 크기를 뭐 크게 만들고 안쪽에 혈류량을 많게 만들면서 생량을 늘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궁 근종, 자궁 전체의 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이 커져버리는 자궁 성근증, 이런 경우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자궁 내막 안에 폴립 같은 게 생겨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불규칙적인 출혈, 뭐 생리양 과다, 생리통,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생리양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평소 때는 생리를 그래도 5일 정도, 6일 정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매번 패드를 사용할 정도로 생리대를 해야 될 정도로 했는데 이번 달은 이상하게 3일 정도밖에 안 나오고 라이나 할 정도밖에 안 나왔다, 뭐 혹은 생리할 때가 됐는데 생리는 안 하고 그냥 소변 볼 때 닦으면 피가 묻어나는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 와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 시점은요, 우리가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는 생리 시작하고 얼마 안 되셨어도 호르몬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기저 호르몬은 생리 시작하고 3일째 많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생리 양이 적어서 그게 내가 걱정이 되는 주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후에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전보다 생리량이 줄더라도 그 내막 두께가 임신이나 출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전에 그 했던 양이 좀 많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내막의 두께는 생각보다 생리량이 많은 식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더라도 임신을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는 언제 오셔야 되냐면, 생리 끝나고 바로 오시면 내막을 두께를 볼 수가 없어요. 내막은 완전히 얇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란기 즈음해서, 그러니까 생리 끝나고 나서 뭐 일주일, 2주일 후에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그 생리 시작했는 날짜로부터 보름 후에 많이 보거든요. 그 시기쯤이 이제 내막이 가장 두꺼워져 있을 시기고 많이 발달을 해 있을 시기라서 그 시기 때 내막을 체크하면서 그 난포도 잘 컸는지, 혹시나 뭐 배란이 뭐 잘 이루어지는 뭐 과정에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체크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내가 생리량이 줄어서 폐경이 될까봐 걱정돼요. 이런 많은 분들을 이런 검사를 해보면요, 간혹 가다가 조기 폐경이 있기는 있어요.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은 보조생식술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 배란될 난포가 굉장히 적고 그 수치가 폐경 수치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적절한 자극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시는 경우도 저는 보기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신다면은 뭐 검사 같은 거를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요.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괜찮은 결과라서 마음이 좀 편해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대처법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고민을 한참 하다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